우리랑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오늘 주원이도 안 돼요?
아니 전화 안 받았는데? 이거 준원이 전화인데 준원. 자, 준원이 안 오니까 역사. 자, 호진이 아니 호진. 네? 아니. 정민아한테 책 가리고 지금 응? 역사 숙제하니? 응? 좋았어 이거. 지금 역사 시간이잖아요. 그 역사 시간인데 역사 숙제하니 지금? 일주일 전 거?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기억이 되죠. 아 그래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숙제 지난주 숙제를 지금 하는구나 정민아. 어? 수업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수업할 거야. 네. 오늘 2개 학교에서 진도 많이 나간다며. 학교에서요? 응. 몰라요 또? 문당 정치 여기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 맞아요. 자 날짜 적어요. 오늘 19, 10월 19. 그래 숙제도 안 했는데 약물이나 빨고 참 잘하는 짓이다 아주. 응? 쓸데없는 얘기 나고 말이야. 자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다. 앞에서 문화 발전 얘기까지 내가 딴애들 조선이 공국되고 평화로우니까 앞에 뭐 과학도 발전하고 그죠? 동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책도 피고 역사도 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해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일본에서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어요. 우리나라도 삼국이 됐다가 통일됐다가 다시 후삼국 됐다가 다시 통일됐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전에 뭐 옥조 동해백 뭐 작은 나라로 됐다가 그죠? 전국 시대를 내가 통일했어. 100년간 했다가 무사관에 걸렸죠. 그러면은 통일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륙 침략 계획을 했어. 우리나라 쳐들어올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조총으로 무장되고. 조선은 그 당시에 그럼 조선 어땠냐? 양반 사회가 분열되고 군사제도가 물러냈어. 양반 사회가 분열된 거는 분당해져. 서로 자기 이익을 더 많이 가지려고 분단 다툼이 심했고 군사제도는 왜 물러내졌냐? 평화로워지니까는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민이가 군대 가야 되는데 대신 쌀 주고 나 군대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부산진과 동래섬을 함락하고 충주 방어선 함락되고 선조의 우주는 어디야? 압록강 위쪽에 있는 여기 보이죠? 그죠? 개성에서 여기까지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응? 궁을 버리고 그리고 명예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군이 한양과 평양을 점령하고 왜고는 함경도 지방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싸우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식량. 무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식량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뺏으면 되지만은 백성들은 도망갈 때 돈을 들고 도망가요? 식량을 들고 도망가요? 돈. 식량은 안 들고 가고 네. 돈 중에 돈 주고 사요. 전쟁 나면? 네. 그럼 쌀 한 가문이 전쟁 나기 전에는 10,000원인데 전쟁 나면 쌀 값이 얼마나 될까? 5,000원. 아 그래 10,000원에서 5,000원 깎아 하는데 이야 아주 좋은 나라. 그럼 전쟁 계속 나야 되겠네. 쌀값 떨어지니까. 넌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 반대죠? 점점 값이 올라가는 말이에요. 돈 갖고 뛰면 안 돼요. 먹을 거 갖고 튀어야지.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왜 2개 다 안 갖고 가요? 먹을 게 먹는 게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2개 다 갖고 오면 되잖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굶어 만약에 쌀 만약에 못 사, 굶어 죽어야 돼. 2개 다 들고 가면 되잖아요. 2개 다? 네. 그러니까 2개 다 들고 간다고 쳐. 그럼 쌀 없겠네, 그렇죠? 굶는 걸로 할게요. 2개 다. 백성들이 돈하고 쌀을 다 훔쳐갔어. 네. 그럼 쌀 없잖아. 그러면 일본군이 먹을 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신경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뒤에서 수를 그냥 차단했어? 물자를 차단했어? 수군과 의병들이. 응? 이순신 장군이 사천은 남해 쪽이에요. 사천 내가 가본 적이 있어. 당포, 한산도 저도 등지에. 가본 적 있어요. 그래? 너네 외가 쪽인가 친가 쪽이냐? 둘 다 둘 다야? 둘 다야? 친구인가? 미치겠다. 자, 남해 바다 제해권을 장하고 왜군의 보급 열차는 호남의 복창지대가 나오고 의병의 활약 왜군에 맞서 스스로 일어나는 건데 자기 고향이 익숙한 지형을 활용하여 왜군에게 현상이 놓지. 외벽 충전 기사라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전세가 변화됐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 상탄하고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휴전제의. 하지만 휴전에서 결렬되면서 다시 정유년에 다시 제자 난이 일어난다. 정유년. 이거는 임진년에 외놈이 쳐들어왔다. 임진년에 난이 일어났다. 이건 정유년에 다시 난이 생겨난다. 정유재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순신이 명나라전쟁에서 왜군을 또 격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결국엔. 그래서 왜군을 철수하고 조선 수군의 노량해전 승리 전쟁이 종결됩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총탄이 맞아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다음 전쟁 후에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인구 당연히 감소하겠죠. 농민이 황폐해지고 관리 행세를 받는데 국가재정이 악화되죠. 문화재 피해도 있고 신분제도가 동료돼요. 왜? 노비문서 없어졌잖아요. 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을 노비가 이제 의병해서 공을 세웠어. 적장의 목을 베었어. 그러면 신분상승 저기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댄다더라고. 그러면 신분제도 동료되고 전일본 에도 막부 성립. 에도 시대예요. 일본의 에도 시대. 막부란 얘기는 도쿠가와 이에스가 세운 그 정부를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건 일본적 역사니까는 이름이라고 고유명사니까 이름이라고 하면 되고. 그럼 조선과 국교를 제기해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얘는 힘세구나를 인지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해. 그러면 통신사 파견해주면은 그 막내가 있으면 전쟁 들나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통신사 보면은 왕의 명의로 일본 막부에 정부에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이에요. 임진왜란 직후 조선은 강화교섭, 포로송환, 국정탐색, 막부의 장군 취임 축하 이런 거를 외교적 목적으로 통신사 파견했어. 그러나 19세기 들어 통신사 파견 외교적 의미는 상실되었어. 1811년 파견 통신사는 여정을 받고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였으며 이후 정례화된 통신사 파견은 중단되었다. 처음에 아이가 세거나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통신사 파견은 포로를 끌고 온 조선의 성리학자, 도자 기술자들 통해 선진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문화발전 혁신을 마련했으며 전쟁 후 중국은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요민력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해외 우리 주변국 그 당시에 조선 주변국의 정세를 상황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 배우냐?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 요새. 중국도 요새 마찬가지. 중국이랑 미국이랑 열심히 싸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좀 이익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북한이 또 이익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돼요. 자, 이것도 날짜 적어요. 10월 19일. 9. 자, 청해 침략에 맞섰어.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전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알려주는 거예요. 광해군은 누구냐? 군자가 쓰이는 거는 이제 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첩의 아들. 세자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정통파는 아니죠. 왜냐면은 네 엄마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식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넌 첫째 아들인데 임진왜란에 의한 피해 복구 노력한 광해군이 열심히 했어. 내정을 정비하고 재정 확보, 토지대장 호족들 다시 다 만들고 국방 강화하고 성곽 수리하고 군사훈련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뭐하냐? 허준이
동의보감은 편찬했어. 질병이 고통받는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외교정책. 후금. 금나라가 앞에 금나라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긴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그래요. 명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를 했어. 후금이 여기 나와 있죠.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정복 왕조로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 대륙을 지배했어. 근데 그 전에는 명이었죠. 명과 후금은 다른 나라예요. 다 중국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말타는 만주족, 만주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중립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후금과의 직접 충돌을 피했어. 인조망정, 인조년 정부에 반대하는 게 세력나 서인 세력이 주도했어요. 동인 서인들 했잖아요, 그렇죠? 원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영창대군을 죽였어. 그다음에 임목대비를 폐위했어. 폐위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왕의 여왕, 공주는 아니에요. 여왕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폐위시키다는 이유. 결과는 인조가 즉시 인조가 왕이 오르면서 서인 세력을 집권하게 됩니다. 인조명이 자세히 나왔죠. 광해군의 폐모살제,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자기 조카를 죽여요. 왜냐면 임목대비의 아들이 영창대군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중립외교의 반대를 구실로 이기, 김자전, 김유, 이걸 등이 서인이 중심이 되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축출한 사건이다. 광해군은 반군이 궁궐로 들어오자 피신하였고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폐하고 능양군을 인조 즉위시켰다. 인조를 왕으로 즉위시켰어요. 광해군은 곧 체포되었고 임목대비는 그제를 물어 광해군을 처형하려 했으나 인조 청으로 서인으로 힘을 낮추고 강화를 기한했다. 그리고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의 신하 수십 명을 처형하고 200명을 귀양 보냈다. 이게 처음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얘네들 반란을 일으켰죠. 원인은 그거고 결과는 개인적 반대. 됐나요? 네. 이게 1623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4년 후 정묘년에 호라는 얘 누구야? 북쪽에 있는 누구야? 얘 누구지? 아까 전에 후금 명나라 여기 나와있네. 후금, 명, 광해, 조선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정묘년 호란 서인 정권의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죠? 배금전쟁. 배는 배제한다. 뭐를? 금나라를 배제하고 명나라를 친하게 나. 친명 배금 정책. 경과는 어떻게 되나? 이괄의 난으로 인하여 조선의 혼란을 습다 후금이 황해도 지역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이괄의 난이나 인조방정에 공을 세웠으나 인등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푸는 이괄이 일으킨 난이다. 정부군에 의해 진압된 후 일부 세력의 후금으로 넘어가 후금의 조선 침입을 유도해왔다. 도왔네요, 이괄이. 그쵸? 결과 조선이 후금과 형제 약속을 맺은 후금의 군대를 철수했어. 황해도 먹었는데 야 형제 해줄게. 대신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근데 또 1636년 그로부터 몇 년 후야? 9년 후 병자년에 또 얘네가 쳐들어왔어. 누가 쳐들어왔겠어? 금나라가 쳐들어왔죠. 청이네요, 청. 그러니까 정묘년에 누가 쳐들어왔어? 금나라. 어차피 후금 다음에 청나라는 같은 적이야. 맞죠. 후금이 명나라를 먹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으니까 이해됐어요? 병자년의 청이 군신, 임금과 신하관계를 유지하고 조선정부의 거절을 이유로 쳐들어왔죠. 청나라가. 태종은 직접 침입. 조선정부가 남한산성에서 싸웠어요. 하지만 인조의 삼전도의 상무. 인조는 이제 조카잖아. 왜 어린 나이는, 그쵸? 삼전도는 뭐야? 인조와 대신들이 피난했던 남한산성을 청군이 포위하자. 남한산성 굉장히 가깝잖아요. 저쪽에서, 그쵸? 완전히 골때고 더 이상 싸움이 불가능했다. 결국 인조가 성문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일을 갖추었다. 그 다음에 청의 왕자, 신하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청의 왕자,
가질 수 있게. 그다음에 북벌을 추진했다. 북벌은 청해단의 적대감을 고려돼. 왜? 이렇게 막 굴욕적이잖아. 졌잖아 싸움에. 효정이 적극적인 북벌 추진하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수리하고 군사력을 하고 효정의 갑작스러운 죽음. 얘 청나라에 반대를 하다가 못하다는데 효정이 죽었어. 청의 국력강성으로 실행 옮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쵸? 청과 러시아의 충돌,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여 성과를 모두 명확하게 보셨대. 이해됐어요? 나선정벌 여기 나선정벌 효종 때 조총부대를 파견해 청과 함께 러시아를 공격하여 승리한 사건. 나선이란 러시아의 사건. 오케이. 헬로. 좀 이따 가면 돼요. 좀 이따. 됐나요? 명령 봤죠? 그때 연극극장에서 봤잖아요. 11세에 가는 거 했잖아요. 싸우고 심한 것도 안 나오고 잘 만들었잖아요. 그거 뭐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어야지 왜 안 울었어? 멋있잖아. 멋있으면 안 울어도 되죠. 감동이잖아 감동. 어떤 영화요? 명량? 아 명량. 명량. 감동인가? 감동이라고? 감동. 감동적이지. 나는 감동적이었는데 찌는데. 자 얼른 숙제. 자 숙제 빨리 하고. 자 써왔나? 너 다 썼니? 어이구 이 사람들 큰일 났어. 날짜가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 어디 갔어? 고려사회 발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디다 나왔어? 동구성 여기까지? 많이 해야 돼. 선생님 3번부터 하면 될까요? 여기? 응? 3번? 네. 3번부터 하면 된다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했을 것 같은데 그치? 날짜 안 적었습니다. 오늘 이거 한 장만 주면 날짜 적을 10월 19일. 고려. 여기도 금나라가 나오네요. 저는 조선의 후금이고. 문벌귀족. 고려사회 문벌귀족이 여기가 고려사회 그 전에 앞에 아나 학교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앞에 문벌귀족 말고 또 권문세족 나왔죠. 권문세족 나왔어. 그렇죠? 여기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뭘 문벌귀족이냐? 왕실과 혼인관계 왕실과 결혼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한 귀족을 문벌귀족. 그러니까 왕이랑 친척이 되겠죠. 그렇죠? 외가 쪽 그런 관계 되고 당연히 대토리를 소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겠어요. 왜? 쉽게 얘기해서 외가 쪽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게 되면은 관리를 임명받았으면은 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로, 아니면 돈으로. 백성의 생활은 모양이 어떻냐? 토지 낙탈이 심해지니까 노건 조세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 백성들은. 그럼 신진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신진세력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있고 신진세력들은 이제 다시 과거 집은 사람. 그렇죠. 네, 과거에 가가지고 새로운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관리. 그런 사람과 대립을 하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은 뭔가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관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이제 독점해가지고 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는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힘에 굴복하게 되면은 이제 걔도 같은 그쪽 편에 드는 거고.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요즘 사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삼성에 네가 회사야 직장 삼성 말을 따라야 되잖아. 안 따르면 더 잘리잖아.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그렇고요.
이자겸의 남과 멸청의 서경춘도 운동이 봤어요. 이자겸의 나는 얘가 결혼한 문법유족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자겸의 놓으면 나는 얘가 외가 쪽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경원 이시 가문의 왕실과 거듭된 혼인관계 한 3번인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종의 이자겸 제거를 실고했어. 너무 얘가 문법유족이 너무 세니까는 이걸 너무 들은 거야 왕이. 아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어. 야 그럼 왕을 갈아치자.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진압을 해서 누가 이겼냐? 왕이 이겼습니다. 인종이 이겼습니다. 인종이 이겼어요. 인종이 있으면 문명을 기족도 어떻게 해? 야, 나 이자겸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왕실의 권위가 여기서 약하다고 약하는 이유는 주위에서 야 얼마나 그 부하 신하 관리를 못했으면은 배신 때리냐? 어?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가 됩니다. 동요는 이자겸도 문벌 귀족이니까 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묘청이라는 승려예요. 승려면서 관리 뭐 이렇게 승려 출신 세력이에요. 그래서 서경은 이쪽 서경은 저쪽 개경 아니고 저쪽 평양도 아닌 서경이 평양이래요. 아 그쪽에 아무튼 평양 그 당시엔 서경 평양이 그럼 서경으로 천도 도시를 바꾸자. 1135년도에 이자겸이 난 이후 정치적 혼란 금나라와 사대는 사대부 집안 사대부는 계속 관리를 해왔던 그런 집안들 뼈대 깊은 명문 집안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통세주의설이 유행했고 그래서 요청된 서경 출신 세력이 얘는 서경 출신 세력은 사대부 집안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옮기자라고 새로운 데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실패하죠. 황제 국치군도 하고 독자적 영어 사용하고 금정부라고 서경천도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은 김무식 이런 개경 세력 기존에 있는 애들이 반발해요. 서경천도 좌절하고요. 멸총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하지만 김무식 등 관군에게 진압하고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서경천은 김무식 한번 읽어보면 좋고 그 다음 무신정변, 군인이죠? 군인이 정변에 일어났어요. 정치적으로 변이 일어났어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낮은 대우와 각종 자별에게 시달리고 군인들의 불만, 무시하고 의종의 실정과 개혁이 실패했어요. 일부 문진의 무신, 일부 관리들의 장군들, 군인들을 이거에서 일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화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계속 참고 하다 그냥 빵 터진 게 이제 무신응변이죠. 1170년대 정중부와 이방 결국엔 다 죽어요. 얘네가 이렇게 일을 갈가가지고 다 왕분 앞에 다 죽여요. 그냥 과정은 의종의 보연한 행차를 틈타 정변을 일으켜요. 얘 성문 문 닫고 다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있는 애들 관리들. 왕까지요? 왕은 아니죠. 의종 지원군이 무신 완전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돼요. 왜? 거기서 다 죽였기 때문에. 끔찍하죠. 무신 집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 군복을 벗고 다시 관리복을 입습니다. 왜? 관리 다 죽였잖아. 그럼 걔 위치에 관리 애들이 들어가야지. 최씨 정권이 있을 때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문신의 저항과 무신의 권력을 다툰 정권의 불안정이 있어요. 무신 집권자의 변자 이이방, 그 다음은 정중부, 그 다음 경대성, 그 다음 이이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 다음 최씨 정권이 계속 저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서 처음에 이제 얘네가 무신정권을 일으켰던 핵심 인물이 위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얘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할아버지니까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 이제 무신정권에서 힘쓰는 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씨 정권을 수립되는 중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최충원 그 집안이 4대에서 가르쳐서 60년간 최씨 정권이 계속 지속됩니다. 초기 여러 가지 개혁을 발표해 최충원이 집권합니다. 교정되는 것 같은 정권 독구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대토지 수요했고 농민들의 반발 초래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 거야 얘네도 문신들이 했던 거거든요. 자,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임할 때 중방이라고 중방은 지배기업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교정도감이에요. 이름만 바꿨어요. 교정도감은 이름만 생겼고 정방은 뭐냐? 여기 인사권을 담당해요. 인사권.
정방 여기다 있다. 인사 업무 정리, 관리들의 인사 업무. 여기다 최고 설치했어요. 예.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교정도감, 최충원 해설자고 최고 정식 이후로 국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죠. 이거 국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이름만 바꿨어요. 중방이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정방은 여기 정방 있죠. 인사 업무 관리한다고 했고요. 관리들. 도방은 저거예요. 개인 경호원. 300조는 뭐냐? 특공대. 특공대 3명 네,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도방 여기 있어요. 경대생이라는 사람 어딨나요? 경대생 여기 있죠? 신변보호 처음 만든 최충원이 다시 조직으로 사령을 만든 개인 경호원이에요. 300조는 특공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여기 나와 있고요.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충원이 만든 기구로 인재추천, 조세징수, 관리의 비리감찰, 재판 등 국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최고 우두머리인 교정 별강 최시기반이 제대로 맡아 나라 일을 만들어 쳐야 했다. 됐나요? 네. 계속 이렇게 시대를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몇 년이에요? 100년이 100년. 네. 거의 100년의 반을 최씨 집안이 했고요. 근데 10년도 못했어요 한 사람. 그렇죠. 싸워. 자, 농민과 청민이 저항을 하죠. 왜냐면은 문신도 엉망이었는데 무신도 만만치 않게 엉망이거든요. 얘네는 아마 더 멍청해가지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농민과 청민이 저항이 얘네도 참다가 무신 집권자들의 가혹한 스타일, 신분질서의 동요. 왜냐면은 천민 출신 중에 싸움 잘해가지고 그 관리가 1인자 거의 나라의 뭐 2, 3인자까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는 동료가 생기죠. 하층민이 봉기, 조세징수 반발, 망이 망소의 날, 공주 명확도 지역, 김삼이 효시면학, 경주 중심, 신분의 방은 만정의 날, 개경 최충원의 산업위로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서른이 바뀌어서 실패하고 전주 강남비의 봉기. 이런 거가 시대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시대 보면은 1193년이 처음인가? 1182년이 처음이네요. 76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고 연도에 따라서 자주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하층민의 의식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무신정 집권기의 저항운동의 이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삼국 이비 패자가 경주 신라열, 그다음에 최광수가 서경 고구려, 이현영 형제가 담양 백제 이렇게 옛날 통일되기 전에 이런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문신 주도가 반란을 일으켰다. 문신이던 조일청이 무신일권에 반발해서 성경을 공개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천민의 신분 해방.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복귀. 왜 특수행정구역은 세금을 더 내는 그 당시에 그런 세금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고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대몽 황제나 몽골은 다음에 보면 됐어요? 네. 끝이죠? 네, 7시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숙제 다 했어?